성공투자 기원 신기수 전문가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양대지수 음봉을 좀 맞았는데요.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이슈를 봐야 할지 두 분이 선별했습니다. 보시죠. 전기차 침투율 확대 전망 2022년 9.7%에서 2023년 올해 12.7%, 2025년 18.1%. 외국인 주식 선물 시장 대규모 매도, 피봇 기대감 약화, 달러 강세 영향입니다. 오늘 전기차와 외국인 수급과 환율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전기차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어느 정도 될지 때마침 궁금했는데 오늘도 수치를 딱 가지고 와주셨네요.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좀 급증하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그러니까 지난해에 9.7%였다고 그래요. 네. 올해 이제 12.7%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18.1%.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2025년도까지 한 2배 정도 침투율이 증가할 걸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도부터 따져서 3년, 4년, 5년, 3년 만에 2배가 되는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라는 것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 세계에서 모든 업종에서 제일 성장성이 큰 이제 그런 이제 사이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올해에도 어찌 보면은 경기 뭐 둔화, 경기 침체 우려 뭐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업종 중에서 제일 그 성장성이 이제 부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 뭐 소재주들 전체적으로 빠지면은 일단 매수 그리고 올라가면 또 멀티플 얘기 나올 테니까 또 이제 시장 상황 봐가면서 또 박스권 매매는 계속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요. 요 근래 보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가 상당히 이제 전기차 시세를 좀 이끈 부분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20만 원을 곧바로 뚫어버리면서 22만 원까지 직진을 했죠. 차익 매물이 좀 나올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가더라도 더 쉬었다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그런 우려가 있으면서 어제 음봉을 좀 맞았지만은 이제는 어찌 보면 전기차 쪽에서 그동안 쉬었던 이제 셀 업체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또 이제 그 스텔란티스하고 같이 이번에 각형 배터리 쪽에 진출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원래 그 원통형 많이 하던 회사인데 그 삼성 SDI도 이제 행보를 좀 넓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시 한번 또 이제 셀 업체들이 또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고, 양극재 쪽이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밑에 있는 뭐 그 첨보라든가 이런 첨가제 쪽도 좀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동박 쪽 이런 장비주들, 또 이제 PNT 같은 종목들도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쪽에 이제 매기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어쨌든 그 멀티플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 2030년까지 가야지 뭐 한 40%가 안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침투율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지금 같은 성장세로 가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 소재주들은 계속해가지고 뭐 전체 업종 중에서도 종목 고르기가 제일 쉬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배터리의 시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어졌습니다. 2020년부터 꾸준하게 이어졌고, 그러면서 지난해 연초, 지지난해 연말, 그러니까 2021년 연말, 2022년 초 한 차례 기회를 줬고, 또 그다음 여름에 또 한 차례 기회 줬고, 최근 1월까지 해서 또 한 차례, 이렇게 한번 3차례 정도는 이제 악재가 나오면서 배터리주가 쭉 하락하는 그런 또 매수의 기회를 줬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또 엄청난 랠리를 달립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이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도 성장하긴 해도 또 기회 요인과 우려 요인이 계속 오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뭐든지 다 그러니까요. 기회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기회 쪽으로 도요타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점과, 또 유럽의 IRA 핵심 원자재법으로 폐배터리가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배터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여전히 수치로는 계속 긍정적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뭐 2030년까지는 계속 뭐 성장할 것이다라고 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잊어버릴만 하면은 뭐 한 번씩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주가가 아주 낮았을 때의 전망이 좋아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는 조금 어떻게 본다면은 그런 거는 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많이 오르면은 경계성 매물, 차익 매물 나오면서 주가 빠지고, 또다시 뭐 많이 빠지면은 뭐 전망이 좋다는 거에 의해서 또다시 올라가고, 계속적으로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점진적인 조금 우상향, 뭐 저점 높여가고 고점도 같이 높여가는 급등보다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만 봐도 올해 들어서 53% 벌써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 현 시점에서 두 분이 관심을 가지시는 쪽 압축을 해볼 텐데, 신기수 전문가님은 아까 배터리 셀 말씀해 주셨어요. 최우선적으로 배터리주 현재 구간에서는 그걸 보실까요? 저는 뭐 최우선이 배터리 셀 이렇게가 아니고, 네. 배터리 쪽엔 전체적으로 이제 매교 확산이 좀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셀 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일 보고 있고, 첨가제 쪽에는 첨보 보고 있고요. 뭐 장비주 중에는 PNT 이렇게 계속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은주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보실까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전체적으로 역시 신규 전문가님과 마찬가지로 셀이면 셀, 소재면 소재, 같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규모 발주가 있느냐, 그거 이제 체크해봐야 돼요. 뭐 요즘 증설이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증설 얘기가 나오면서 장비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역시 뭐 셀이나 소재, 장비 뭐 계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침투율 확대 전망 첫 번째 이슈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외국인 주식 선물 시장 대규모 매도, 피봇 기대감 약화, 달러 강세 영향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우리 장의 달러 인덱스 여파는 사실은 그래도 올해 시초가는 지키는 선에서 좀 유지가 됐었는데, 간밤에 달러 인덱스가 또 탄력을 보였습니다. 먼저 어제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1280원 선에 진입하면서 선물의 대규모 매도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또 양대 시장도 매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선물 계약이 장중 매도 폭보단 줄면서 7,200계약에 마감된 것 같아요. 최현수 전문가님, 외국인 동향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은 어제 이제 수급을 먼저 본다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중에는 약 8천억 정도 팔았어요. 그런데 장 마감 후에는 조금 이제 다시 순매수하면서 약 2,700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리고 근데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장 중에 10,000계약 이상까지 매도가 나왔어요. 장 마감에 조금 다시 뭐 사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 7,000계약 조금 넘게 매도를 했는데, 1월에 지금 6조 원가량 폭발적으로 국내 시장에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제 2월 들어서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면서 더 이제 좀 매수 강도가 약해지고 소폭 순매도, 소폭 순매수 계속적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연내 피봇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고 달러 강세 영향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일단은 월가 쪽에서 지금 뭐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월가 쪽에서는 그 이전에는 9월서부터 금리 인하를 확신을 했었지만은 지금 뭐 고용 지표도 괜찮게 나오고 CPI도 예상보다는 덜 떨어지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발표됐던 소매 판매 지수도 뭐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연내에는 금리 인하 없을 것 같다는 연준의 전망과 거의 뭐 일치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어제 이제 보면은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대만에서도 순매수 강도가 상당히 약화됐어요. 네. 내지는 소폭 순매도를 하고 있고, 지금 외국인 강세로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되면서 국내 시장 지금 강세가 나타났지만은 결국에는 기관 매수세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단기적으로는 2,500 돌파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어제 21선을 하향 돌파했어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며칠 내로 21선을 다시 되돌려 놓지 않으면은
박스권 하단 정도는 한 2360, 60에서 70 정도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 외국인들이 어제 순매도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보지 못했던 건데,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기 위해서 먼저 선물 시장에서 순매도를 먼저 해놓습니다. 매도를 해놓고 사전 정지 작업이죠. 리스크 해지를 해놓고 주식을 팔고, 매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 정지 작업을 먼저 선물 시장 쪽에서 먼저 매수해놓고 나중에 주식 사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당분간은 이럴 것 같아요. 선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대규모로 순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대규모 순매도, 이 양상이 좀 반복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꾸준히 계속 매도 포지션 쌓아놓고, 주식 순매도하고 이제 같이 겸해지면서 리스크 해지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지지하는지 뭐 시장 체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조금 관망해 보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조금 그래도 좀 견조하게 상승을 하면서, 특히 기술주 쪽으로 견조하게 상승을 하면서 국내 시장에서 뭐 시초가에서는 뭐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데, 장중에 외국인들의 동향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현상이 선물시장에서 매도하기 시작한, 대규모 매도를 시작한 현상에 대해서 연준의 피봇, 그러니까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작됐을 때 외국인이 사들어왔다가 이게 후퇴하니까 지금 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쪽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민감하고 강력하게 반영하는 건 우리 장과 아시아 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장과 아시아 장, 뭐,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네. 전체적인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약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금리 인상을 너무 월가 쪽에서 섣부르게 빨리 배팅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도, 기준의 점도표가 5.1%로 나와 있잖아요. 금리가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가 그거보다 더 상향될 조짐을 보이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1280원 선에서 어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결국에는 1300원 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 월가에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5.5%까지도 지금 상단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들은 달러 강세, 원화 약세가 나타나면 전체적으로 순매수 강도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시장 계속적으로 좀 같이 좀 체크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크게 후퇴한다면 나스닥도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내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잠시 보시면은요. 네. 이거는 수급이에요. 결국에는 S&P 500 차트인데, 지금 당장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하락을 원하고 있지는 않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네. 본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원하는 방향까지는 올려놓고 나중에 하락하겠죠. 순차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플레이션 발언 이후에 찜찜했던 건 월가에서 금리 인하 연말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흥분할 때 그게 좀 찜찜하긴 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이 경기 연착륙과 금리 인하 기대가 동시에 들어오는 건 사실 금융시장에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외국인의 갑작스런 선물 대규모 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이제 뭐 지수가 좀 쉬어갈 만한 때가 되니까 좀 상박이 좀 막히는 듯 하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좀 매도가 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현상이 좀 일어났죠. 나스닥 S&P 500은 거의 종가 고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네. 밀어붙였지만은 달러도 올랐고, 지금 10년, 이거 잠깐 좀 차트 보여주시면 10년물 국채금리거든요. 국채금리는 지금 다시 또 상방으로 지금 올라가면서 어제 100일선 위쪽으로 올라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 불안하고 그다음에 경기가 빠지지 않을 거라는 지금 노랜딩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기대하고 두 개가 지금 서로 같이 지금 맞붙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경기 기대가 우세해서 위쪽으로 갈 수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그것이 뭐 큰 호재가 돼가지고 동력이 돼서 나스닥이 다시 12,250을 뚫고 하기는 힘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 어쩌면은 올라갔다가 PC 경계 감으로 다시 또 주저앉으면서 어쩌면은
차트 형태가 쌍봉 형태가 되면 좀 험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어느 쪽이 이길까, 경기 기대가 이길까, 금리 불안이 이길까를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이런 전반적인 가격 지표를 봤을 때도 현재 시장이 위험 자산을 회피하는 것인지 선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구간인데요. 위험 자산에 대한 심리, 외국인 수급과 환율 시장 동향 등을 통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장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 성공투자 기원이었습니다.